저는 제 이름은 김진성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사무실이 회사가 용인 수지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신청자분들 보니까 이제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오셨는데 어떤 분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군산에서 막 오신 분도 계시고, 예. 저 군산에서 여기까지 오시네. 무슨 어떤 동기가 있으셔가지고 막 군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얼마나 걸리셨어요? 버스 타고 오셨어요? 그러면 한 3, 4시간 정도, 고생하셨네. 또 대전에서도 혹시 누가 오셨던데, 대전에서 오셨구나. 이렇게도 오시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2시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기 어려우시잖아요. 일부러 여기까지 오시기가. 근데 어쨌든 제가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줌이나 이런 데 온라인 비대면으로 무료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 이렇게 알맹이가 없어가지고 되게 실망스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물론 무료 강의지만 그러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또 일부러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시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좋은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원래 교육사업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유아,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교재, 교구 이런 걸 개발해서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지사에 보급을 하면 그 지사들이 유치원, 학교, 학원 이런 곳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아주 잘 계획대로 잘 되고 잘 됐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도 좋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됐던 게 코로나가 한 3년 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옛날에 우리 보면 신종플루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걸 좀 겪으면서 사업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항상 사업을 했었는데 코로나 직전에 이제 특히 영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 12월쯤에 이제 저희는 이제 대량으로 유치원이나 이런 데 학교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교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중국에 오더를 하고 이제 책 이런 거는 국내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9월부터 전년도 9월부터 영업 체크를 쭉 하거든요. 지사들 해서 영업이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 한 250% 정도 성장하겠더라고요. 예측이.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중국에 이제 교구 발주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교구를 생산을 12월부터 1월 초까지 해서 한국에 이제 선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명절을 새로 가거든요. 공장들이. 그래서 이제 발주를 넣었죠. 12월에 아주 많이 몇 억 이렇게 넣었어요. 교구가. 근데 1월 달에 그래서 제가 12월하고 1월에 뭘 하러 돌아다녔냐면 개발도 잘 됐고 영업도 잘 됐으니까 이제 좀 용인 외곽에 건물을 조그만 걸 한 4, 5층짜리를 좀 사서 물류도 좀 집어넣고 사무실도 좀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12월 달에 1월 달 이럴 때 전망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1월 달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막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건을 생산을 못 할까봐 이 수주한 곳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못 실어줄까봐 계속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는 영업을 다 해놨는데 교구제가 안 들어오면 납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 다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러고 하던 차에 저는 다행히도 교부제가 들어왔어요, 제 거는. 그리고 실제로 못 들어온 회사들, 한두 달 뒤에 들어온 회사들도 있어요, 그때. 근데 문제는 뭐냐, 2월 달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코로나가 난리가 났죠,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3월, 4월, 5월에 유치원을 안 가요, 애들이.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안 갔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전년도 대비 250% 성장을 해야 할 계획을 잡아놨는데, 3, 4, 5월 매출이 전년 대비 90%가 폭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한 10억 가까이 했는데 1억도 안 나와요. 이 교부제 누가 썼냐? 제주도에 조금, 그다음에 뭐 저기 광주에서 조금, 이거 말고 전국으로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250%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90%가 거꾸로 폭락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래도 자신감이 있어서, 그리고 그래 좀 많이 힘들지만 올 한 해만 잘 버티면 보통 한 뭐 1, 2년 내가 고생하면 다 해결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첫 해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암울해지기 시작한 때가 그 다음에 1월, 12월, 1월 요때 1년 정도 지났는데 더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둘째 해 한 7월, 8월까지 한 6, 7개월 동안 이제 그전에는 직원들도 안 내보내고 버텼죠, 그냥. 그래. 손해보더라도, 1년 손해보더라도 내년에 잘하면 되니까, 이런 마음 버텼는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어떤 애는 양심상 도저히 월급 받고 회사에서 일을 못 하겠다고 이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복지를 전공한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회복지 쪽에서 일자리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또 이직한 친구도 생기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직원이 이제 반으로 줄게 돼요. 자의, 타의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둘째 해 1월부터 7월까지 이제 막 공황장애 비슷한 막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잠을 자다가 막 심장이 막 약간 터질 것 같고, 막 숨이 막 멎을 것 같고, 막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거래처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머리가 막 약간 막 터질 것 같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됐었어요. 그래서 한 6, 7개월 동안 그러다가 다행히도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렸죠. 한 7, 8월 넘어서부터 이제 한 가을쯤부터 또 이제 내년도에 대한 희망을 걸고 막 하죠. 그런데 사실은 둘째, 셋째도 별로 좋아지지는 않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누굴 만나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공동구매 벤더 역할을 해주는 회사를 하나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막 창고에 한 1, 2년 동안 엄청 박혀 있잖아요. 막 재고가 몇 억씩 박혀 있는데, 그거를 공동구매로 이분들한테 이제 의뢰를 했는데, 제 제품을 인플루언서 2명이 딱 한 3, 4주 간격으로 이렇게 공동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 3, 4주 사이에 2명의 인플루언서가 한 1000개 정도를 빼더라고요.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공동구매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공동구매를, 저희 제품을 계속 판매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 벤더사들이 저희 제품만 하는 게 아니고 거래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품을 적극적으로 해주지를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걸 좀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실제로 직접 시도를 몇 번 해요. 근데 생각보다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방법도 잘 모르고, 어깨 너머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어깨 너머로 배워서 그냥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네. 이제 그런 과정을 한 번 겪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니까, 그냥 B2B나 또 원래 하던 거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B2B 역시 이게 코로나 타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몇 개월 지나서 다시 그럼 다시 또 공동구매를 해볼까? 막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무지 B2B에는 답이 없으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 가을 정도에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제가 직접 인플루언서도 막 컨택해보고 제안도 해보고 막 이런 걸 해요. 그러다가 또 재수 좋게 좋은 인플루언서가 잡히기도 하고 아니면 제안 막 했는데 생각보다 막 꽝인 경우도 너무 많고 안 팔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조금 겪다가 이게 제가 원래 했던 사업이 크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B2C 공동구매로 좀 전력 투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작년 가을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남자잖아요. 남자다 보니까 조금 셀러하고 소통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솔직히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한 51,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나도 조금씩 하기는 하지만 여성을 하나 채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 중에 프리랜서 주부인데 재택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하나 채용해서 하게 돼요. 근데 시간을 많이 안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2시간이 매일 2시간은 아니고 어떤 날은 뭐 하루 내내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안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4시간 하고 어떤 날은 1시간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가을에 뭐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 쓴 거잖아요. 크게 비용 많이 안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조금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와서 이제 이제 베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1월에 2명을 아예 그냥 정규직을 채용을 해요. 30대 여성을 과장 여자 좀 이렇게 이런 쪽 유통을 좀 아는 친구들을 좀 채용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작년 어떻게 보면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저는 작년에 매출이 한 12억 5천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12억 5천 중에 공동구매가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하던 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뭐 교구 오프라인에 하던 거. 이제 그거는 한 2억 5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전력 투구도 못 하고 직원도 이제 더 쓸 수도 없고 한 번 꺾이니까 그게 다시 올라가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냥 유지만 하고 작년에 한 10억 5천 정도 이제 매출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매출이지만 그 전에는 답답했던 게 뭐냐면 학교나 유치원은 3월에 교재가 못 들어가면 1년 공쳐요. 1년 내내 이제 손가락도 빨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공동구매는 3월에 못 팔면 4월에 팔 수도 있고. 그렇죠? B2C니까.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제로 그렇게 성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제품들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이걸 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공동구매로 판매를 해줘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벤더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렇게 처음에 이런 동기로 어쩔 수 없이 공동구매에 뭐 살기 위해서 진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요거 QR 코드인데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여기를 하시면은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 좀 하나 좀 가실래요? 입장 좀 해주세요. 교육을 하면서 이제 한두 가지 질문도 할 거고 여기로 답변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늘 2시간 교육으로 충분히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오픈 채팅방에다가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 들어가셨나요? 거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왜 공동구매에 관심 있는지 이미 생각해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전 설문에도 좀 간단한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번에는 이렇게 좀 작성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때 사실은 기존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하게 됐어요.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미 그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동구매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좀 알아보려고 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계기 이걸 하게 어떤 분은 또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부업을 하는데 이제 내가 애도 출산했고 이제 돈도 좀 더 많이 벌어야 돼서 직장 다니면서 내가 부업으로 좀 어느 정도 더 벌어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각자 뭐 이름은 안 적으셔도 되니까 각자 계기도 좀 한번 1번은 계기를 좀 적어주시고 2번은 내가 부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신규로 아예 사업적으로 창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난 기존 사업이 있는데 새로운 영업 채널이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지로 한번 적어보시고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6개월 동안 1년 동안 1년까지 아니면 3개월 안에 뭐 월 100만 원의 부업으로 수익을 마련할 건지 아니면 향후 1년 동안 한 1억 정도의 매출을 한번 해보겠다든지 매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갖고 있는데 이 제품을 내가 뭐 앞으로 요 공구로 한 1000개 정도 팔아보겠다든지 아니면 월 한 뭐 100개든 200개든 팔아보겠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봐 주세요. 각자 맞게. 지금 한번 1번, 2번, 3번 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단톡방에. 이제 현재 사업 진행 중이신데 그 새로운 판매 채널 뭐 지금 아마 쿠팡이나 네이버나 아니면은 다른 걸로 하고 계신데 공동구매로 신규 품목 뭐 기존 품목 아닌가 봐요. 신규 품목으로 30% 정도 매출을 뭐 예를 들어서 현재 한 10억 하고 있는데 아니면 뭐 10억을 계획 중인데 7억은 기존 채널로 하고 한 3억 정도는 뭐 신규 품목으로 공동구매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쵸 이제 부업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이제 하고 이제 월 매출 뭐 한 1000만 원 정도 달성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월 매출 1000만 원이면 뭐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뭐 월 수익이 한 뭐 100만 원 내외 뭐 어떤 뭐 수익률 좋은 거는 뭐 150, 200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뭐 얘기하면서 좀 비슷한 건 넘어갈게요. 기존 제품을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 셀러분들 신청하신 들 보니까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 좀 더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싶다 공동구매로 그리고 그래서 월 매출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미 이제 공동구매를 해보려고 셀러를 컨택하면서 시행착오주기 있어서 한번 한 것 같고 목표는 그래서 유명 인플루언서를 다수를 좀 섭외하는 게 목표라고 적어주셨고요. 매출 확장, 추가 사업 모델, 그다음에 올해 안에 여러 건을 한번 진행해 보시겠대요. 그다음에 계기는 기존 제품 판매 신규 비슷하고 이제 기존 제품을 공동구매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도 제품이 많잖아요. 원래 교구제 사업을 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공부되는 제품은 한두 세 가지예요. 다 되질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강의는 안 했었어요. 주로 이제 컨설팅만 하고 이제 업체들한테서 이제 의뢰받아서 이제 원래 이런 일들 했었으니까 하는데 많이 물으세요. 뭐 가구 하시는 분도 물으시고 또 어떤 분은
고양이 스크래처 이런 것도 물으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얼마 전에는 강아지 그 간식 이런 걸 물어요. 근데 묻는 분들의 공통점이, 저도 그랬거든요. 제 제품이 공동구매 될 거라는 이제 희망을 갖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품을 몇십 개 갖고 있어도 그 중에 공동구매 되는 거는 뭐 한 10%, 20%, 30%. 물론 이제 지금은 제가 그 이상 되는 것만 하죠. 예,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공동 구매를 한 50명 정도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인플루언서 한 50명 정도 진행해 보고 싶은가 봐요. 마케팅. 공동 구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가 뭐 네이버나, 저는 참고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팔고 쿠팡으로 팔고 이건 잘 못해요. 저도 코로나 때 시도해 봤거든요. 그건 제가 잘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제 공동구매 쪽으로 했는데, 공동구매의 장점은 광고비가 안 듭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쿠팡 이런 거 들어보면 이제 광고 많이 하는 쪽 올려주고 알고리즘상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잘 못했고, 근데 공동구매를 하면 광고비가 딱히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비용을 이렇게 써주신 분은 공동구매에 대해서 많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매출 확장, 공구 시도하기. 네, 오늘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1차 시도는 성공을 했으니까 꼭 하시고요. 컨택부터 판매까지 진행해 보기.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너무 큰 대형들 하려면 안 해줘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적당히 작은 셀러라 하더라도 한번 진행해 보면 그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한 사이클 막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사이클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 해보기 전과 한 후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업, 이제 추가 수익을 마련해서 이제 나중에 전업으로 가시겠다 이런 분도 계셨고, 예, 1개월 안에 빨리 공동구매를 한번 진행해 봐야겠다. 이거 신규 창업이시네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마부사키 채널에서 이제 회원들을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한 일주일, 이 영상 딱 나가고 한 이틀, 3일 만에 받은 명단은 50명 정도가 신청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20명 하려다가 25, 노쇼가 있을까봐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 지금 한 17분 오신 거예요. 결국 7, 8분 안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봤으니까 좀 더 이 내용에 충실하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매. 사실은 오래전에 있었어요. 네, 옛날에 조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맘카페라든지, 아직도 맘카페에서 공동구매 해요. 옛날에 파워블로그들도 많이 했어요. 예, 지금은 물론 유튜버나 인스타 쪽으로 많이 넘어왔지만 이미 뭐 10년 전, 15년 전에도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공동구매가 사실은 비슷한 개념들이 많아요. 가장 제가 알기로는 팀구매라는 개념. 그죠?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중국의 테무의 원류가 팀구매, 공동구매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사면, 여러 명이 사면 살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약간 경매 같기도 한
그런 팀 구매 컨셉으로 시작한 회사예요. 원래 테무가. 그죠? 지금은 글로벌한 회사가 됐잖아요. 테무 때문에 힘드신 분도 계시죠? 저도 이것 때문에 좀 괴로웠어요. 워낙 막 싸게 팔아버리니까. 어쨌든 이런 팀 구매라는 개념이 있고, 물론 이제 똑같진 않지만 핫딜, 톡딜, 기획전 막 이런 용어들도 많죠. 공통점이 뭐냐면, 더 싸게, 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예, 녹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동구매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공동구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차차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좀 더 다시 공동구매란 다수의 소비자, 그죠? 대량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 공동구매는 어떤 채널에 인스타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이렇게 커뮤니티에 그 팔로워가 엄청 모여 있잖아요. 그런 대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대량 판매, 구매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저가에 맞아요. 그래서 온라인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고객은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판매자는 대량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도 대량 판매를 하지만 공동구매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몇십 개 팔리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팔 때는 막 1,800개, 2,000개도 팔리고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제가 한 제품 중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10년 동안 판 거보다 1년 안에 판 게 더 많아요. 예, 그런 대량 구매 컨셉이에요. 근데 항상 대량 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조차도 저렇게 대량 구매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예, 그것만 보고 있다가는 힘들어져요. 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장점은 소비자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이 어느 정도 보증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로 벤더사가 까다롭게 골라요. 왜? 어설픈 것 제안했다가는 인플루언서한테 다 까이니까. 두 번째, 인플루언서는요, 자기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설픈 거 했다가 막 DM 받고 컴플레인 엄청 받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가려요. 심지어 샘플을 받았어요. 공동구매 하겠다고. 사진이나 상세 페이지 보고. 그래 놓고 취소해버려요. 왜?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퀄리티나 이게 안 맞으면 취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증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만 보고 샀다가 제대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그래서 리뷰 보고 막 산다며요. 그쵸? 근데 리뷰도 돈 주고 알바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인플루언서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품질이 어느 정도 보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사,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이제 판매가 당연히 증가하고 매출이 늘고, 재고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작을 3,000개를 해왔는데, 아니면 1,000개를 해왔는데 이게 잘 팔리기도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개 파는 거하고 1년에 3,000개 파는 게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요 시즌에 팔리는 상품인데 이때 바짝 밀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밀리면요, 어떻게 돼요? 1년 내내 또 창고에 박혀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고 관리 효율이 있고, 심지어 공동구매 대형 브랜드, 메이저 브랜드들은 또 공동구매를 해요, 이제는. 근데 주로 인디 브랜드들이 해요. 근데 유명 인플루언서가 한 두세 번만 공동구매를 해주면 이게 갑자기 브랜드 인지도가 생겨버려요. 제가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아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잘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공동구매라는 게 있고 공동구매 중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공동구매 중개해요. 자, 제조사, 브랜드사가 물건을 궁극적으로 파는데 고객한테 팔 거 아닙니까? 고객한테 파는데 이런 벤더사가 이제 개입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브랜드사가 직접 인플루언서를 컨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벤더사는 제조사나 브랜드사하고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잘해서 조율을 해줘서 결국에 이제 고객에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이게 이제 공동구매 중개예요. 근데 공동구매 중개 서비스는 첫 번째가 신뢰로운 제품이어야 돼요. 네, 좋은 제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동구매하면 싼 거, 떨이 이런 개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괜찮은 제품을 내가 못 팔아요. 내가 잘 못 팔아. 잘 파는 사람한테 위탁하면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인플루언서한테 위탁을 하고 위임을 하는 거죠. 왜? 나보다 잘 파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고객, 인플루언서, 브랜드사 이 거래를 지원하고 관리해 주는 게 벤더사예요. 요즘에 1인 벤더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브랜드사하고 이 가격도 좀 조율하고 이 협상도 해요. 배송 조건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이제 또 어쨌든 전체적인 진행 관리도 하고 주문 배송 사후 물론 뭐 브랜드사에서 제조사에서 해주거든요. 예, 해주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이런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예, 그게 이제 벤더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공동구매 중개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강의 수강자들 보니까 반은 온라인 사업을 많이 하신 분들이고요. 근데 또 반은 처음이래요. 이런 게 온라인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데 위로 맞춰버리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좀 아래쪽으로 좀 맞춰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나중에 또 질의응답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 중개의 장점은 뭐냐? 생각보다 중개만 하면 되니까 시간을 좀 세이브 할 수 있어요. 세이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개만 하면 재고는 누가 부담해요? 제조사, 브랜드사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줄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연결만 하면 돼요. 누구랑? 브랜드사와 인플루언서를 연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품 관리나 배송은 브랜드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특별한 기술보다는 그 태도, 그 다음에 열정,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막 엄청난 테크닉을 요구하고 저는 스마트소, 쿠팡 일반 상시 판매를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막 광고 막 해야 되고 뭐 무슨 뭐 분석 막 하고 막 키워드 분석하고 막 이런 거 잘 못해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런 게 장점이고요. 이제 단점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제조사가 있어요. 판매가 되면 선결제 해줘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건 출고 나가기 전에 선결제 해줘. 이런 데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본금이 필요하죠. 자, 근데 다행인 거는 사가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안 하죠. 네. 판매가 일어나면 발주를 넣으면서 이제 선결제 해달라는 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약간 자본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막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네. 그리고 상품성 좋은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찾는 게 첫 번째 진입 장벽이에요. 네.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인플루언서 컨택하고 제안하고 DM 보내고 막 하는데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야.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근데 사실은 되돌아보셔야 되는 게 특히 유명 인플루언서는 하루에 몇십 건씩 제안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인플루언서 표현에 의하면 안 봐요. DM, 카톡 엄청 오잖아요. 안 본대요. 머리 아프고 막 30건, 50건 오니까. 안 보다가 자기 편안할 때, 짬날 때 이렇게 본대. 그러다가 혹시 눈에 탁 띄는 거 있으면 그거나 하지 안 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컨택은 나중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제품이 경쟁력이 없으면 컨택할 수가 없어요. 또 설령 재수 좋게 컨택이 됐다고 치자고요. 안 팔려요. 예? 그러니까 먼저 제품 기획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점은 어쨌든 이것도 이제 최근에 활성화되면서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왜? 이제는 잘 안 팔리니까 다 인플루언서 시장으로 제조사도 들어오고, 예, 밴드사들도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좀 많아요. 예, 많으니까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자꾸 제안만 해봐야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자, 인플루언서, 비슷한 말로는 셀럽 들어보셨죠? 또 크리에이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왕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국에서는 왕홍이라고 그러는데 인플루언서를.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받아봤고, 중국의 왕홍들이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를 한번 잠깐 자료가 있어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보시면은, 뭐, 이제, 요거 필요하면은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왕홍 뭐 읽어보시는데 인플루언서인데, 예를 들면 뭐 신바라는 그 왕홍 인플루언서는 두리안을 과일이죠, 과일 167만 개 팔았대요. 그 다음에 샤오 양거는 1억 8,500만 명이 팔로워고, 무작위로 뽑은 매출이 라방 중에 9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고, 한 번 할 때. 또 이 사람 주샤오한 이 사람은 뭐 그렇고, 뭐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광군제 때 타오바오 광군제 라이브에서 매출이 3조 870원 매출, 그때 광군제 기간에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제가 제 친구가 삼성 제일모직을 다니는데 중국에 부법인장으로 가 있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보고 요즘에 너 뭐 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요즘에 인플루언서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어. 그랬더니 걔가 딱 첫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요즘에는 대기업도 인플루언서 아니면 안 되거든. 응? 옛날에는 막 TV에서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하고 연예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연예인은 공중파 방송이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는 SNS, 공중파는 아니죠. 거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고요. 근데 제가 직접 한 것도 있지만, 제가 거래하는 인플루언서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애들 펜인데 스캔톡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그 영어 문장을 스캔하면 해석해주고, 막 보이스로 막 해주고, 사진 찍으면 막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한 30만 원 정도 했는데,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본인이 받은 수수료만 2억. 그 얘기는 매출이 추정컨대 한 2~30억 된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그 펜 하나로.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제가 거래했던 셀러가 가장 크게 했던 사례예요. 근데 이제 전에는 저랑 활발하게 거래하다가 얘가 그 맛을 딱 보더니 작은 걸 안 해. 예전에는 1년에 한 1억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방에 2억을 딱 벌고 나더니 작은 걸 안 해. 그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도 보면 그 도서 세일즈한 분들이 있어요. 전집을 팔기 시작하면 이 단행본을 안 팔아요. 예?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책 몇 권 파느니 몇십만 원짜리 한번 툭툭 팔아버리는 게 좋으니까.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요. 이거는 제가 그 구글에서 검색을 했어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랬더니 여기 보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얼마나 효과적이냐라고 이제 설문을 했는데 누구한테 했냐면 기업의 담당자들한테, 기업의 마케터들 있잖아요. 마케팅 담당자들한테 설문을 했더니 45%가 아주 효과적이다. 35%는 아주 효과적이다. 뭐예요? 한 80%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엄청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거 말고도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 많아요. 많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조사를 해보면 2016년부터 2020년 계속 성장했죠. 그 다음에 또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보고서, 이런 보고서가 많거든요. 2003년 계속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공동구매로 보면 안 돼요. 관점을 좀 넓게 보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보셔야 돼요. 심지어 공구로 보셔도요. 예를 들면 아까 테무 얘기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공구 어플들 많이 있죠.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쇼핑몰에 공구 탭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테무하고 똑같은 컨셉인데 그 디테일만 다른 오레이즈 아시나요? 오레이즈가 개발자 3명이서 시작했는데 올해 총각 보니까 600억인가 800억인가 투자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동구매라는 컨셉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공동구매를 알려면 인플루언서를 알아야 되고 저는 인스타가 가장 좋아요. 요즘에. 예, 인스타가 가장 활발해요.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보면 어디 교육들 막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보면 저는 그분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심지어 자기도 안 해본 걸 막 가르쳐 줘. 뭐 밴드도 해라, 뭐 유튜브도 해라, 뭐 인스타는 기본이다, 뭐 카스도 해라, 뭐 다 가르쳐줘요. 어플들 뭐 다 입점해라. 미안하지만 많이 가르쳐 줘도 할 수도 없고 아마 그분들도 그거 다 안 해봤을 거예요. 에? 가장 쉽고 빠르고 활발한 게 인스타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인스타 공략하라고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인스타의 특징을 좀 알면 더 좋아요. 시각적인 컨텐츠, 사진, 릴스 이런 게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품이나 뭐가 잘 먹히겠죠. 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가능해요. 그렇죠. 실제 구매 혹시 이 중에 인스타는 사용 다 하시죠? 보시죠? 구매해 보신 적 있나요? 남자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인스타에서 구매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 그 지인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인스타에서 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가능해요. 하고 타겟팅 기능이 있잖아요. 광고도 타겟팅 기능이 있죠. 인스타에 가서 지역, 나이, 뭐 물론 그거는 뭐 다른 SNS도 있지만 이런 게 가능하고. 근데 저는 이걸 봐요.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가장 쉽다. 왜? 유튜브는 컨텐츠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리고 유튜브 대형 채널들은 광고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근데 인스타는 그렇진 않아요. 일단 모바일 중심이고 접근하기 쉽죠. 그 다음에 막 찍어서 그냥 올리면 되죠. 그 다음에 활용도도 좋죠. 예?
더 많아요. 여기가. 그리고 여성 유튜버보다 남성 유튜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인스타 쪽은 여성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 뭐 생각해 보시겠지만 남자들 잘 안 사요. 대부분 누가 사요? 여자분들이 사요. 그리고 아이 거, 그 다음에 뭐 가족 거 이런 거 사요. 네? 20대가 많이 사요? 생각보다 많이 못 사요. 왜냐면 그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30대, 40대는 많이 사요. 근데 50대 넘어가면 좀 힘들어 하잖아요. 이 쇼핑을. 그래서 30, 4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여성이. 그 다음에 실제로 구매도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거 하시고. 근데 이제 인플루언서들 입장에서 최고의 단점은 알고리즘이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럼 발칵 뒤집어져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인플루언서가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피드로 올렸는데 전에는 막 조회수가 뭐 10,000건, 20,000건 나왔는데 갑자기 2,000.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막 바뀌어요. 올해만 해도 올 3월인가 2월인가 갑자기 인플루언서들이 막 난리치는 거예요. 막 요즘에 막 조회수도 안 나오고 이상하다고 막 그런, 알고 봤더니 이제 알고리즘이 변한 거예요. 응? 최근에도 한두 달 전에 조금씩, 그러니까 자꾸 개선하죠. 예전에는 작년만 해도 대형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인스타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올해에 들어서 그러면 이제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니까 사실은 이제는 이 정도 되면 대형보다 사실은 그 소형을 모으면 더 많거든. 인플루언서, 인스타 본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작은 인플루언서를 띄워주기 시작했대요, 더. 뭐 이런 것들이 바뀌고. 근데 이게 이제 인플루언서들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아무튼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인스타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스타 하나만 딱 마스터 하잖아요. 유튜브 하면 돼요. 또 밴드 하면 돼요. 예, 하나도 못하는데 이렇게 가르쳐 줘야 하지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요것만 하시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는 공동구매 제가 하면서 저는 그냥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막 어깨너머로 보면서 물어보면서 막 했거든요.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했던 사례들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성공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이런 제품이 있었어요. 이 제품이 사실은 한 10몇 년 전에도 한국에서 팔렸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런 제품이 조금씩 팔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 있는 제품이에요. 중국 공장에다가 그냥 소싱해서 사입한 거예요, 제가. 예? 샀는데 공동구매가를 4세트, 종이 4종류가 한 세트거든요. 한 33,900원에 팔았는데 엄청 잘 팔려요. 막 많이 파는 애는 막 한 번에 일주일에 막 2,000세트씩 팔아버리고, 예, 좀 작은 셀러들도 막 300세트씩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팔았을 거 아니에요. 문제점이 뭐냐? 이거는 누구나 중국에서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른 업체들이 막 사오는 거야. 한둘. 근데 문제는 적은 내부에 있다고. 한 2-3개 업체가 같이 뭐 각자 수입은 했지만 좀 알고 이렇게 했는데, 꼭 문제가 뭐냐면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영업을 못하니까 안 팔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0개 팔고 있고 또 B는 1,000개 팔고 있고 2,000개 팔고 있는데 자기는 못 파는 거야. 나중에 갑자기 연락을 안 받아. 서로 소통했던 애고, 심지어 자기가 먼저 이 가격을 제안했던 사람인데 연락을 안 받고 가격을 후에 쳐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인플루언서하고 신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안 팔고 가만히 있어요,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제로 놔둬요. 그러다가 한 3개월, 6개월 지나서 공구 채널엔 안 빼고 약간 기획전 같은 데다 뺀다든지,
이런 걸 조금씩 하죠. 아니면 오프라인에다가 좀 밀어낸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얻는 교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이렇게 좋더라도 저런 거는 3개월, 6개월 딱 팍 하고 빠지든가, 에? 아니면 저런 거는 손을 안 대든가, 아니면 저 아이템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스타일로 약간 개발을 다시 하든가 해야 돼요. 이런 제품들은. 자, 이제 그런 거고. 자, 두 번째로 이 제품은 그 보드 게임이에요. 만칼라라는. 그러니까 고대부터 내려온 유명한 보드 게임인데, 문제는 이 제품의 가장 큰 문제는 고객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업계의 사람이나 전문가들은, 교육 전문가들은 알아요. 막 영재교육원에서도 저걸 활용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객들이 잘 몰라요. 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유명 인플루언서가, 대형 인플루언서가 나 이거 좀 제발 만들어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 걸 잘 팔아주니까 무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아주겠다고 대형이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많이는 안 만들었어요. 한 500개만 만들었는데, 제품의 퀄리티를 높여달라고 그러고 막 약간 고가 전략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퀄리티는 최상급으로 하고 이제 조금 높게 팔았죠. 근데 이제 그분은 잘 팔아요. 근데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못 팔아. 네. 자기도 좋아가지고 달라고 그래요. 줬는데 못 팔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은 물론 이제 저는 거의 다 팔았는데 이제 계속 하진 않아요. 요렇게만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자체 브랜딩을 한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초반에는 솔직히 막 그 상품 등록하는 것도 잘 모르고, 막 스마트 스토어 막 쿠팡 이런 거 잘 몰라요. 에?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개념은 아는데, 개념 아는 거하고 실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에? 근데 시행착오가 몇 번 있었어요. 이제 가장 큰 시행착오만 한 두세 건 제가 적었는데, 하나는 제품을 대형 인플루언서가 팔아줬어요. 그래서 잘 팔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할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탈자가 하나 있다고 그 카페에 올려버린 거야. 올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막 거기다가 또 아는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리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그럼 또 이제 인플루언서 연락 오죠. 난리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이틀 잠을 못 자는. 이거 빨리 해결해줘야 되는데, 조금도 아니고 한 1,500명한테 그 책을 하나 발송해줘야 되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책값보다 배송비가 더 비싸요. 원가. 에? 그래서 한 이틀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 이거 특히 초반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시 찍어서 보내준다 그래. 그리고 다시 찍어서 보내주겠다라고 했더니 분위기는 아주 좋아졌죠. 그 회사 대단한 회사다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답을 찾은 건 뭘 찾았냐? 일단 제작은 했어요. 대신 인쇄소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요만저만 하니까, 이거는 내가 5배송 건이니까 가격을 좀 최대한 낮춰서 원가만 받고 해줘라. 그래서 조금 줄이고, 택배비는 뭐 2,500원, 3,000원 막 이러면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알아보니까 우체국에 가면 좀 기간이 며칠 더 걸리긴 하지만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거기도 또 한 1,500원, 1,200원 이렇게 또 떨어져요.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이런 거,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갖고 있는 제품이나 뭐나 이런 게 아니면 위탁을 받으면 제품 검수 이런 거 꼼꼼히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 좀 잘 되니까 나중에 그 직원을 하나 이제 제가 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잘 팔았어요. 어떤 그 제품이 하나 있는데 잘 팔렸어요. 잘 팔렸는데 그 전에는 뭐 세팅도 이상 없었고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낌이 쎄한 거예요. 봤더니 전에는 분명히 안 그랬는데 갑자기 봤더니 배송비가 무료로 돼 있는 거야. 3,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한 달 반 동안 한 3번 정도 해가지고 2,000개 정도를 뺐거든요. 배송비만 그게 60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배송비를 다 들어간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꼼꼼히 체크했는데도 이제 또 넉넉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의 결제 링크를 만들 때 확인을 대체로 하거든요. 근데 막 하다가 안 한 경우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손해본 적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매를 하면 제조사나 브랜드사한테 제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설득하고 일을 하려고 제안도 하고 막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상대가 있어요. 공동구매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브랜드사. 그러니까 개념적인 게 아니라 자기 기준과 사고방식으로 일처리를 막 해. 아우,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이따가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좀 꼼꼼히 체크해야 돼요. 예, 해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얘들 때문에 머리 진짜 아파요. 꼬여요. 응? 안 하는 이만 못하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대부분은 안 그러는데 한둘 1년에 꼭 있더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사 자체의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담당자 한 사람이 엄청 뭘 몰라. 근데 막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자기 기준과 판단으로 막 해석해버려. 그럼 나중에 이제 일이 꼬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실패 사례들이 저도 초반에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문제가 시시각각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의 90% 95% 해결할 수 있어요. 대응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성공 사례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가 여기다 써놓은 세미 위탁이라고. 그러니까 제 제품이 아니고 브랜드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브랜드사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너무 바쁘대.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도 하고 제품도 막 있는데 너무 바쁘고 공동구매 쪽을 신경을 못 쓰니까 그냥 더 싸게 줄 테니까 우리 보고 그냥 결제는 나중에 해주고 위탁이니까 팔고 해주고 가져가래. 뭐 100개면 100개, 몇백 개면 몇백 개, 500개든 300개든 그냥 가져가래. 가져가서 우리 보고 발송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세미 위탁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2B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에 나가던 제품이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작년에 이 회사에서 엄청 이 제품 말고 다른 사업은 잘 됐는데 이 제품이 엄청 팔린 제품은 아니었어요. 근데 B2C 공동구매로 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10년 판 것만큼 팔았어요.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제가 공동구매 제품이 많아요. 제안도 계속 들어오고. 근데 이 중에서 진짜 대박 상품들 있죠? 그거는 몇 개 없어요. 저희 말고도 유명한 막 밴더사들 있거든요. 대형. 걔네도 그래요. 제품이 한 500개 된대. 근데 공동구매에서 팔리는 거는 20, 30개, 30, 40개래.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건 대박 상품. 그래서 D 인플루언서 이분은 제가 10만 팔로워 때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한 2년 정도 됐는데 30만 팔로워까지 갔어요. 네? 근데 이분은 한 번 처음에 딱 팔면 한 번에 한 5천만 원 이상 팔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교구만 7만 1,500원짜리가 있고 이 324피스짜리는 이게 근데 여기다 책을 또 붙이거든요. 책이 4권이 있어요.
응? 책이 4권이 붙어요. 그러면 거의 객단가가 이분은 거의 10만 원 정도 돼요. 그걸 한번 하면은 한 5천만 원 나와요. 근데 이게 보통 공동구매를 하다 보면 한 인플루언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하면 이제 판매량이 줄기 시작하거든요. 왜? 기존 팔로워들이 많이 샀으니까. 근데 이분은 신기하게도 처음보다 최근까지 계속 올라가요. 한 6번 했어요. 왜 올라가나 봤더니 팔로워가 10만에서 30만까지 계속 늘고 있으니까 에? 신규 팔로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 6번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인플루언서가 최근에 이 상품 말고 다른 상품도 저희 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 있대. 그거는 자기가 사가겠대. 아예 그냥 만들어만 주래. 개발만. 생산만 해주래. 그래서 이거 전용 상품을 내년 3월에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샘플을 지금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생산만 해서 저는 그냥 넘겨주면 돼요. 이런 일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다시피 이 생산해서 주면은 저는 마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거 상품 좀 몇 개 더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잘된 케이스예요. 자, 두 번째.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지금 막 얘기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제 제품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제품 창고에 박혀 있는 B2B 하나도 안 팔려요, 초반에. 왜? B2B 제품은 뭐냐면 가성비 그러니까 무조건 저렴한 거예요. 퀄리티는 낮고 유치원 교육기관에 대량으로 1인당 하나씩 주는 거다 보니까 퀄리티가 안 높아요. 에? 나는 그거 팔고 싶잖아요. 창고에 몇 억씩 쌓여있으니까. 근데 안 팔려요, 초반에. 그래서 초반에 요런 제품을 우연찮게 받은 거예요. 요렇게 이제 외부 거예요. 이건 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해즈브로 코리아라는 회사 제품인데 이 제품을 판매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보세요. 한 2년 동안 10,000개 이상 파는 것 같아. 예. 근데 처음에는 얘네가 창고에 이게 플레이도우 제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종이 있어요, 종류가. 근데 유독 이 제품이 창고에 박혀서 안 팔리는 거야, 제보로. 그래서 공구 시장으로 나오게 된 거야. 심지어 가격을 온라인에 싸게 팔아도 안 팔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고 막 해서 오히려 가격을 올렸어요, 공동구매가를. 온라인 최저가를 다 올려서 잡고. 왜? 어차피 창고에 박혀서 안 팔리니까. 왜?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수익률 좀 나오게 이거 온라인 최저가를 잡아줘라. 그랬더니 잡아주더라고. 왜? 어차피 자기는 안 팔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팔기 시작했는데 이제 엄청 팔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잘 팔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을 올려요. 6개월, 1년 지나서 잘 팔리잖아요. 공급사가 가격을 올려요. 좀 슬프죠. 자기네 수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두 번째 심한 경우는 자기가 해요. 에? 자기가 직접 한다고. 에. 많지는 않은데 꼭 그런 업체가 한둘 있어요. 에. 자, 근데 이 제품이 사실은 제 입장에서 잘 팔렸는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왜? 위탁이잖아. 재고도 그쪽에서 갖고 발송도 거기서 해주고, 난 이제 연결만 해서 하니까. 위탁 상품들은 수익률이 낮아요. 에? 한 5%, 10%. 정말 좋은 건 한 15%. 평균적으로. 낮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품을 왜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인기 있는 제품들은 셀러를 잡기가 좋아요. 인플루언서. 예를 들어서 제안을 몇 개 하잖아요. 꼭 이것만 집어요. 셀러 발굴에 아주 도움이 돼요. 이런 상품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수익률이 낮더라도. 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요. 자, 가끔 보셨을 텐데, 인플루언서들 중에 학습지 같은 거 막 파는 애들 있어요. 학습지는 수익률이 정말 낮아요.
이거보다 더 낮아요. 인플루언서도 낮아요. 근데 해요. 왜 인플루언서도? 왜? 엄마들이 요구하니까. 고객이 요구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셀러 발굴에 아주 도움이 되는 상품이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처음에는 잘 팔리니까 가격을 올리더니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사가 그래요. 1,000개씩, 2,000개씩. 돈을 먼저 달라 그래. 잘 팔리니까. 왜? 자기네밖에 공급 못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더니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글로벌한 제품이니까 단종시킬 거래요. 단종된대요. 근데 중국에 1,500개가 생산이 돼 있다는 거야. 이걸 가져가라는 거야. 그럼 내가 계산해 보는 거지. 이걸 또, 이걸 다 가져오면 한 2억 넘게 줘야 되는데, 사입비만 한 2억 정도 줘야 되는데, 막 고민하는 거야. 이제 중간에 사고 나는 경우가 있거든, 분명히.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건 안 하겠다. 나 이제 그만하겠다. 내가 1,000개, 2,000개씩은 돈을 먼저 줘도 한 두세 달 아니면 파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맞춰서. 근데 10,000개를 가져가라, 단반에 가져가라니 안 하죠. 왜? 10,000개, 2억이면 제품 한 5개, 10개 개발할 수 있어요. 네, 그 중에 한두 개 터지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는 저는 셀러 풀이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하죠, 이제. 네, 이제 요런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곰돌이 휴지거리. 이제 요거는 소싱, 중국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팔게 된 거냐면, 우리 이 인플루언서가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는 혼자 하다가 나중에 직원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 직원이 관리하는 인플루언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라방 같은 걸 하거든요. 저기에서 인스타에서. 그럼 뒷면에 저기 주방 뒤쪽에 여기 서 있는 거야. 에? 근데 더 웃긴 거는 우리 직원도 그렇고 여성이니까 주부니까 다른 사람들도 간혹 물어본다는 거야. 저거 뭐예요? 그 인플루언서한테. 우리 직원도 물어본 거야. 저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곰돌이 휴지거리인데 자기도 공구로 샀어요. 그러더래. 그러면서 나한테 우리 직원이, 대표님, 이것 좀 어디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봐 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국에 네트워크가 다 있으니까 이거 좀 찾아요. 그래서 우리 다 중국에서 찾기도 하고 우리가 더 빨리 찾아요. 왜? 알리바바 같은 데 검색하면 막 나오니. 이걸 검색한 거야. 검색해서 이제 가격 했더니 한 6만 원 말고 한 요 정도, 한 거의 5만 원 정도 받고 팔아도 되겠더라고, 공동구매로. 그래서 실제로 저걸 수입을 해서 해요. 근데 이건 엄청 많이 팔리는 상품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다른 인플루언서, 셀러들이 잘 안 할 거예요. 제가 해봤잖아요. 까다로워요. 거의 핸드메이드라 이게 많아요. AS나 스크래치나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 하는데 이게 뭐 엄청 많이 팔리지 않아요. 그냥 조금씩 꾸준히는 팔려요. 근데 막 대박 상품은 아니에요. 예? 요런. 근데 이제 제가 이건 의미를 어떻게 두냐면 처음에는 교육 쪽 제품만 팔았잖아요. 리빙이나 생활, 인테리어 쪽으로 이제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첫 시도했던 상품이에요. 네, 근데 이제 먹혔어요. 네, 그래서 조금씩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꾸준히 팔리는, 대형. 아마 다른 데들 한 번 하면 안 할 거예요. 아마 수입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진짜 6만 원 이상 받아야 돼. 왜냐하면 제대로 가져와서 다시 일일이 한국에서 검수 다 하고 재포장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진짜 그 이상 받아야 돼. 까다로운 제품이에요. 그런 거고. 그래서 인플루언서하고 그러면 이거 좀 수입해서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하겠대. 그래서 이제 런칭하게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한테 많이 물어봐요. 우리가 제품을 뭘 개발하거나 기획하잖아요. 이제는 인플루언서한테 물어봐요. 이런 제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만약에 한 3-4명이 괜찮은 인플루언서 중급 이상만이 3-4명이 나 하고 싶어 이러면 생산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소싱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나중에 조금 한둘 친해지면 물어봐요. 요 어때? 그러면 얘기를 줘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을 때 초기는 힘들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봐 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리브랜딩. 중국에 있어요. 비슷한 제품이 많아요. 그런데 케이스 관리 다 하고, 디자인 다 바꾸고 해서 런칭한 거예요. 근데 요게 작년 처음에는 대형 인플루언서가 이거 관심 있다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수입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한 1000개씩만 하거나 좀 큰 건 500개만 하고 막 이렇게 수입을 해요. 아이씨, 샘플까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케이스도 막 바꿔달라고 그래요. 싹 바꿔주는데 갑자기 안 한다는 거야, 자기. 아우, 스트레스 받죠. 어? 걔가 하면, 그 사람이 하면 1000개, 2000개 그냥 팔리는데, 아이, 짜증나니, 막 이랬다가, 이제 9월, 10월부터 조금씩 해보다가,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로 대형 인플루언서가 둘이 잡아요. 그러더니, 첫 번째 인플루언서가 12월 초에 800세트인가 딱 팔아요. 딱 4일 만에. 두 번째 인플루언서가 1500세트를 딱 팔아버려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 2000개 팔렸잖아, 넘게. 문제는 이 대형 인플루언서 한 둘이 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냐면 가만히 있는데 인플루언서들이 전화 와요. 연락이 와요. 네이버 톡톡이니 막 이런 데로 연락이 와요. 나도 이거 좀 줘, 이거 좀 줘.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한 8,000개 팔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 비슷한 제품들이 한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사실 이게 리브랜딩 제품이고 비슷한 제품이 있다니까 수익률이 엄청 좋지는 않아. 에?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활용 책자, 워크북을 최근에 하나 개발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샀던 사람들도 책을 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책을 붙이면 제 입장에서는 한 8,000원, 10,000원 정도 더 판매가 늘어나잖아요. 네, 이제 요런 거 하는 거예요. 요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소싱 그대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나중에 좀 되면 패키지라든지 안에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시라고 하면 못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랑 상의하셔도 되고 같이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500개든 1000개든 그냥 막 수입해와요. 근데 내가 다 수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수입 못 해요. 자, 제가 참고로 블루래빗이라는 회사 있어요. 유아교육 하면서 제품이 한 150 정도 되는, 나름 한 그 연매출 한 200억 하는 회사 있거든요. 제가 공동구매 독점이에요. 올해 초에 받았어요. 저희도 그 회사 제품 다 팔지도 못해요. 예를 들면. 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다 수입 못해요. 그 욕구를 다 못 채워줘요. 이렇게 그건 위탁이란 말이에요. 잘 파니까 줘요. 이제 제안하는 거죠. 나 이거 얼마 정도 팔 거야, 연애. 그러니까 나 줘. 예?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지인 통하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잡아와요.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좋은 제품을 잡아왔는데 못 파는 거예요. 우리가. 초기니까. 그죠? 그러면 한 3개월 있으면 그냥 놔줘야 돼요. 미안해서라도. 왜? 못 파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꼭 좋은 제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맞아야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데 나 혼자 잘 하면 제일 좋아.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누군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해야지. 같이.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생산했는데 내가 지금은 한 200개밖에 팔 능력이 안 돼. 심지어 내가 1000개를 가져와도 못 팔아, 나는. 그러면 잘 파는 사람이 2-3명이 팔아주면 나중에 그냥 잡기 쉬워요. 에? 이제 그런 걸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 제품은 많이 팔지는 못했는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 7교는 아까 그 망칼라라는 거는 고객들이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알아요. 수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아는 제품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든 거예요. 비슷한 회사 제품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너무 어렵더라고.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데. 제안을 하는데 까이는 거야, 계속. 왜 까이나 봤어요. 한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이미 그 시장에서 잘 팔리는 이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거 하겠어요? 예? 책도 만들었는데 뭐 비슷하니까 굳이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계속 뭘 시도를 했냐면, 그러면 그 제품이 안 갖고 있는 컨셉의 책을 하나 더 개발한 거야. 이게 동화칠교라는 컨셉으로. 그건 없었거든, 그 컨셉이. 그걸 하나 딱 개발해서 영업을 어떻게 시켰냐면, 인플루언서 제안을 어떻게 시켰냐면, 기존 거 제안하지 말고, 칠교 위주로 제안하지 말고, 그냥 인플루언서한테 동화칠교라는 차별화된 칠교 교재가 나왔다라고 제안을 하라고 그랬어요. 에? 그랬더니, 그거 하나 개발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셀러가 받아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해! 라고 하면서, 그러려면 어차피 칠교도 같이 팔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동화칠교만 파는 것보다는 다른 구성도 있으니까, 네가 원하면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제발 팔아줘였는데, 네가 원하면 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 이 시장 진입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못 파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뚫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6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어떤 회사가 교구를 몇백 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처음 공동구매를 하는 회사야. 몰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착각을 해. 기존에 온라인 상시 판매 전략하고 가격이 상충되고 부딪히는데 이 공동구매를 트렌드는 공동구매인데 해야 되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해요. 그럼 내가 가서 설명해줘요. 야, 너 100개 갖고 있어도 공동구매에서 맥히는 거는 한 3, 4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뭔지만 찾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 열심히 해. 에?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럼 그때서 이해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브랜딩한 B2C 공동구매라고 처음 상품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뚫고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를 좀 말씀드렸고, 자, 지금 3시 반이 다 되는, 좀 더 빨리 할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공동구매를 하려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돌아가요. 처음에는 이미 아시는 분들 그냥 공동구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동구매 중개가 뭔지, 인플루언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또 이걸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스마트 스토어라 이런 거 하고 계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 하나 또 해야 되고, 그러려면 통신 판매업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사업자도 있어야 되고, 명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을 받으려면 회사 소개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막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걸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없이 막 급하게 해봐야 안 돼요. 그래서 준비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을 해야 돼요. 제품을 뭘 할지 계속 알아보다가 어떤 제품이라고 딱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과 유사 제품들이 있어요, 시장에. 그 시장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나만 보고 그냥 이거 다 좋아 이거 막 이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어떤 제품을 딱 제안받으면 몇 번 딱 검색해 보면 이건 될까 안 될까, 이건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게 판단이 어느 정도는 서요. 그 다음 단계가 인플루언서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스크리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제조사 잘 설득하고 조건 조율을 한 다음에 기획을 해야죠. 이런 거예요. 간식을 했다는 거야, 강아지. 얼마야? 그거 얼마에 팔고 있어? 그랬더니 4,000원, 5,000원에 팔고 있다는 거야. 야, 4,000원짜리 팔아봤자 아무도 안 해. 왜? 최소 2, 3만 원은 돼야 수익이 나오죠. 인플루언서도 팔아야 거기서 좀 수익 나오고, 벤더사도 좀 수익이 나오고 하지. 너무 작은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격이 공동구매 시장에서 이런 거 봐요. 몇십만 원짜리 이런 거는 신중해요. 그것도 팔려요. 근데 신중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만한 상품들이 있어요. 3만 원, 5만 원짜리가 제일 만만해요. 카드 그냥 뭐 할부 없이 그냥 긁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하고 상의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내가 편해요. 근데 10만 원 넘어가고 20만 원 넘어가고 이러면 신중해져요. 예?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어떤 제품을 팔지, 그 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배송비는 무료로 할 건지, 유료로 할 건지, 그렇죠? 포장이나 패키지는 어떻게 할 건지,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가 뭐 기존의 제조사에 있으면 제일 좋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딱 걸리는 게 이런 거예요. 막 인플루언서 막 제안을 했다는 거야. 안 받아준다는 거야. 기획이 별로 아니니까, 그 제품이 별로니까 굳이 뭐 이렇게 보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지. 에? 왜? 근데 제품이 매력적이잖아요. 금방 잡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막 계속 던지는데 계속 잡아요. 제가 공동구매 뭐 어디 카페나 밴드나 오픈톡 이런 데 다 보면 안 잡힌대. 사실은 이 문제. 응? 그죠? 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일정을, 그래서 좋은 제품에서 제안해서 일정 잡고, 제안하고 일정 잡고, 그 다음에 샘플 보내고, 그 다음에 이벤트 같은 것도 좀 걸어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제링크 비노출로 주면 이제 인플루언서가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하면 이제 발주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CS 대응해주고, 기본적으로 인스타나 거기 채널로 오는 거는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대응하고, 그다음에 회사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 카톡이나 이런 거 해서 오는 사람은 이제 회사에서 대응하고, 아니면 벤더사 개인이 대응해주고, 이런 거. 나중에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전후로 정산하고. 이제 이런 프로세스인데,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본인이 부업을 할 건지 사업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부업은 이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에? 우리 처음에 제가 알바식으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뭐냐면, 야, 너 기획하지 마.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아서 내가 다 해줄게. 에? 너 그냥 인플루언서 컨택만 해. 제안만 해. 그리고 소통만 해. 넌 그것만 해. 결제 링크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샘플도 우리가 보내주고, 발송은 제조해서 해줄 거고, 우리가 이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컨택하고 관리하고 소통만 해. 인플루언서. 부업을 하려면, 만약에 저희 같은 회사하고 협업하면 쉬워져요. 아주. 맞죠? 근데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가 풀로 다 해보고 내 회사 제품을 해서 사업을 할 거야. 이러면 이제 다 알아야죠. 근데 많은 교육이나 이런 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요. 심지어 막 모든 걸 막 이만큼 가르쳐 준다는데 사실은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응?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걸 결정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거 좀 이해하고 계속 보셔야 돼. 인플루언서도 좀 찾아보고, 인스타 보고 막 바로 제안한다고 안 돼요. 막 보다음에 이제 막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회사 소개서 같은 거. 명함이라든가. 홈페이지는 없더라도 이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 뭐, 뒤에 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낯선데, 벤더사도 아닌 것 같고, 특히 1인 벤더 처음 시작하면 그 사람 뭘 믿고 거래를 해요, 인플루언서가.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제가 사례를 저희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이제 컨설팅만 하다가 이제 교육을 하려고 시작해서 이 카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픈 채팅방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이 여기 들어오시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회사 소개인데 일단 제품을 소싱을 받아야 되니까 브랜드사나 제조사한테 날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다. 회사 소개하고 사업 개요, 뭐 SNS 마케팅 효과, 이런 거 뭐 성공 사례, 우리가 잘 팔았던 사례, 그다음에 뭐 저는 이제는 인플루언서 네트워크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한 100명 돼요. 이제 직원이 그 영업 하는 애가 3명 되는데
그 사람이 크고 작은 셀러, 메가셀러도 있고, 막, 한 10개, 20개, 30개 파는 셀러도 있고,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1인당 한 2, 30명 정도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황이라든지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 우리가 당신의 제품을 팔겠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어떤 이득을 줄 건지 이런 것도 써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회사 소개 뭐 간단하게 적고, 처음에는 이게 없겠죠. 이런 게. 뭐 적당히 써야죠. 그다음 이거 말고도 사실 몇 개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다른 회사 거라서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하고 저희는 이제 예전에 원래 이런 사업을 했어서 그냥 넣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더 크죠. 근데 제가 뭐 이거는 작아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넣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인지 쭉 이렇게 설명. 그다음에 여기는 기존에 하던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교육 카테고리하고 키즈, 리빙 이런 제품을 하고 있다. SNS 마케팅으로. 이제 그렇게 적어놨고, 그 다음에 요거는 SNS 마케팅은 그 공동구매는 판매뿐만 아니라 브랜딩까지 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자, 특히 실제로 아주 무명의 제품이었는데 이제는 브랜드가 돼버린 제품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했는데.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그 회사가 다른 제품을 막 출시하잖아요. 그것도 막 잘 팔려요. 회사도 잘 돼. 이런 회사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어쨌든 요런 거 합니다. 라고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사례 뭐 이런 거. 예, 뭐 5일 만에 저 인플루언서가 처음에 뭐라 하냐면, 저 제품이 안 팔려가지고 나한테 온 제품이에요. 심지어 저 회사가 2가지 제품을 저한테 줬는데, 하나는 수학 제품, 하나는 영어 제품 줬는데, 내가 알파벳이나 영어를 팔아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수학은 많이 팔아봤어. 근데 처음에 나는 수학 팔려고 제품이 괜찮길래 했는데, 실컷 수학 하더니 막판에 알파벳 제품을 이렇게 딱 꺼내서 주더니 이것도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나 못 팔아. 알파벳을 내가 어떻게 팔아. 그랬는데 수학은 안 팔리고 이것만 팔리는 거야. 네? 근데 그 계기가 생각도 안 했는데 큰 인플루언서가 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재고 몇 개 있냐? 그랬더니 뭐 한 5, 600개 있어요. 그랬더니 500개만 팔아보겠대. 깜공이라고 알아요? 하루 이틀만 깜짝 공부. 그거를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딱 500개 빼더라고. 그랬더니 전화 와서 뭐라는지 알아요? 수입 언제 하냐? 그랬더니 이제 해야죠. 그랬더니 수입 오면 다른 데 주지 말래. 공동구매를. 자기가 한 번 더 하겠대. 그래서 1000개만 해달래. 수입을. 그래서 이제 2000개를 수입했죠. 응? 한 달만 40일, 50일 걸리잖아요. 2000개를 딱 수입했는데 1000개 걸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1000개 딱 팔리더니 또 몇 개 더 줘요. 그래서 1500개를 딱 팔았어요. 그냥 500개 남았잖아요. 그 뒤에도 몇 번 했어요. 이런 경우 있죠. 네. 근데 이 회사는 갑자기 저러다가 저거 못 팔아가지고 막 1년 내내 400개 판 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1년 내내 400개 팔아서 600개 제발 팔아줘 이랬던 날 찾아왔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인지도가 생겨버렸어. 브랜드가 개인이었어. 개인. 유명한 제품이 아니었어. 유명 인플루언서가 몇 번 때리니까 그 뒤로 다른 인플루언서 서로 달라 그래. 지금도 팔아요. 응? 더 심각한 얘기, 심도 있는 얘기. 이거요, 중국에 있던 거 카피예요. 케이스 뚜껑만 바꾼 거야. 내가 바꾼 게 아니라 이제 그 회사에서. 응?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세이펜도 붙이고 막 기능 완전히 업그레이드 엄청 잘 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유노맘이라는 사람이 한 번에 700세 팔아버려요. 응? 막 2000개도 팔고. 요즘엔 생활적으로 많이 갔어. 저는 교육으로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말씀, 레이첼이라는 또 유명 인플루언서 있어요. 이렇게. 자, 아무튼, 요런 사례.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보니까 100명 정도 이상 네트워크나 연락처를 가지고 일을 해요. 물론 활발하게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잘하는 애 있고 못하는 애 있고 있잖아요.
그 누적 통합 팔로우 수를 더해보니까 한 300만 이상 되겠더라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어필하고, 실제로 줄 때는 여기다 이걸 넣어요. 그 사람, 그 푸사를.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보고 연락이 와요. 제조사들. 성공 사례, 그 다음에 이런 거. 그쵸? 처음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제공한 매출은 기본이에요. 잘 팔아주는 건 기본이고, 잘만 하면 브랜드 인지도, 신뢰도가 급상승. 싼 게 팔리진 않아요. 절대. 좋은 걸 사요. 연예인이란 말이에요. 준연예인. 내가 싼 거 파는 사람으로 이미지가 잡히고 싶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제가 제품 중에 몇 개는 온라인 최저가보다 다 끌어올리는 제품이에요. 설명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것들. 아무튼 요런 회사 속에서 이거 말고도 나중에 그거는 이제 다른 회사 속에서라 보니까 뭐 하는데, 그 아무튼 검색도 해보세요. 그럼 막 비슷한 게 많으니까 초기에는 이제 좀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품을 고르고 시장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에? 내가 이거 좋아. 근데 조사해봤더니 더 세게 파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럼 못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품은 좋은데, 에? 그죠? 가격도 좋아. 너무 좋은데, 더 좋은 제품이 많아. 그러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고 또 이 제조사하고도 막 할 때 이걸 해야 돼요. 이제 저는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제품명 적어보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누구냐. 이게 엄마 거냐, 애 거냐, 사용자. 근데 구매자는 누구예요? 애 거는 누가 사요? 엄마가 사잖아. 아빠가 안 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나이도 03세냐, 46세냐, 47세냐, 초등학교 저학년이냐, 초등 고학년까지 쓸 거냐, 이런 것들을 봐요. 이 제품은 1년만 쓰고 말 수 있는 제품이냐, 3년, 5년을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따져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메모보고, 가격은 정가, 소비자 정가가 얼마인데, 온라인 최저가는 얼마에 돼 있고, 공동구매가는 얼마에 책정할 수 있고, 공급가는 얼마에 받을 수 있냐. 경우에 따라서 공급가, 온라인 최저가가 무너져 있거나 내려와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잘 협의하면, 아까처럼 온라인 최저가 잡아줘라, 올려줘라. 왜? 니네 못 팔잖아. 이게 되게 웃긴 게,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있죠. 근데 온라인에서 잘 안 팔렸는데 공동구매에 잘 팔리는 제품이 있어요.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가 붙음으로써 생명력이 생기는 제품들이 있어요. 에? 그런 경우는 걔네도 어차피 못 팔잖아요. 공가 싸게 주고, 심지어 이거 무너져 있는 거 잡아줘, 올려줘. 그러면 올려줘요. 왜? 어차피 못 파는데. 팔아주면 엄청 좋아하죠. 근데 6개월, 1년 지나면 가격을 올리지만,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링크, 그 다음에 장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 웬만하면 상세 페이지에 다 있잖아요. 응? 간혹 난감할 때가 상세 페이지 없으면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막 이럴 때 좀 난감하죠. 제조사나 브랜드사에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기타.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정리를 해요. 정리를 초반에는 특히. 그리고 이걸 이렇게 자기 것만 하면 안 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장 조사를 해서 유사 제품들, 잘 팔리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 두세 개를 이렇게 같이 만들고 비교해야 되죠. 우리 게 퀄리티가 좋아. 근데 가격도 좋아. 그러면 이건 무조건 좋죠. 우리가 퀄리티가 좋은데 가격은 조금 비싸. 그래도 괜찮아. 맞죠? 근데 우리가 퀄리티가 조금 낮아. 그쵸? 근데 가격이 괜찮아. 이것도 괜찮잖아요. 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퀄리티는 저쪽 게 좋은데 가격이 저쪽이 좋으면 우리 이거는 해봐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매몰되면 안 되는 게 내 제품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유사 제품군들을 몇 개를 봐야 돼. 그러니까 10개를 조사하고 컨택해서 그 중에 한 개, 두 개만 잡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다 안 돼요. 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양식이 있으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잡기. 이제 이걸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인플루언서 어떻게 잡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준비된, 제대로 된 제품 공구 기획이 아니면 인플루언서 못 잡아요, 어차피.
예? 일단 좋은 제품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준비를 먼저 하고, 그게 준비가 되면 이제 인플루언서 잡는 건 저는 아주 쉽다고 생각해요. 예? 자, 인스타는 어디다가 뭐예요? DM 보내죠? 메시지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냥 보내면 돼요. 물론 그거 안 보는 사람 있어요. 검색하다 보면 그 사람들 카톡이라든지 뭐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또 다 나와요.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면 돼요. 우리 같은 남성들은 제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만 입장 가능한 카페도 있어요. 맞죠? 왕카페 중에. 그럼 못 들어가요, 우리는. 이제 와이프나 뭐 이제 친척이나 이런 걸 해서도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건 안 가르쳐 주고 다 뭐라 그러냐면 뭐 저기 와디즈 가면 뭐 제품이 있다, 뭐 거기다 컨택해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막 무슨 뭐 인포크링크 찾아서 그것도 돼요. 해라. 막 잡기 수들을 많이 가르쳐 줘. 다 필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인포크링크를 써본 적도 없고 거기다 보내본 적도 없고, 에? 해봤는데 별로 효과도 없고 별로예요. 그냥 DM을 보내는데 자, 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가르쳐 주면 유튜브도 우리 자꾸 뭘 보면 비슷한 컨텐츠 양산해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럼 비슷한 다른 컨텐츠도 막 해주잖아요. 그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비슷한 걸 추천해 주죠. 뭐 신기하게 쿠팡에서 뭘 검색했는데 인스타에서 막 뜨기도 하고. 다 뭐예요? 알고리즘이잖아요. 이 속성을 알고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육아용품을 하고 싶어. 아니면 내가 그 생활용품을 하고 싶어. 나는 뭐 건기식을 하고 싶어. 아니면 내가 간식, 강아지, 애견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검색을 해야지. 그걸 계속 검색을 하고 끝이면 안 돼요. 검색을 하다 보면 그런, 예를 들어서 애견 한다 그러면 인플루언서를 막 찾잖아요. 처음에는 어렵단 말이야. 그럼 그거 어디서 찾아? 블로그도 검색하고 카페도 검색하고 그러다가 인스타도 검색하고 막 해야 돼요. 같이. 왜 다. 그렇게 해서 인스타를 그런 사람들을 한둘 찾아요. 찾아서 보기만 하면 안 돼. 일부러 좋아요 눌러주고 일부러 댓글도 써주고 막 내가 활동을 조금씩 해줘. 막 많이 안 해도 돼. 무슨 얘기예요? 인스타에서 기계적으로 아는 거, 얘는 이거에 관심이 많네? 그럼 비슷한 애 내가 또 추천해줘야지? 해주는 거야. 응? 알고리즘을 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꾸로 찾는 것도. 응?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꾸 뭐 몇백 명짜리 이런 것만 찾아. 그럼 몇백 명짜리만 추천해줘.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초장에 그냥 10,000명 이상들 막 찾아요. 힘들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 막 찾아가서 막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누가 해줘? 안 해주지. 댓글, 좋아요 눌러주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퍼나르기도 해주고 공유 저장. 심지어 보세요. 별거 아닌데 좋아요 누르면 많이 눌러. 댓글 잘 안 달아. 저장도 안 해. 근데 그게 다 점수거든? 에? 그거 사실 뭐 잘해봐야 한 30초, 1분도 안 걸려. 하려고 맘먹으면. 근데 그걸 몇 번 해주고 여러 명 해주기 시작하면 한 일주일, 2주일 그런 사람들 계속 찾아서 몇 명씩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생성해줘.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안 찾아요. 내가 맨날 보니까 이제 나는 막 10,000명 이상 대형들만 막 봤잖아. 어느 날 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추천해줘. 그냥 또. 그럼 내가 딱 캡처받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관심을 갖고 계속 그걸 보면, 근데 이제 표현이 그런데 짤짤이더라고요. 너무 작은 애들을 계속 보면 그런 애들만 의미 없어요.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웬만하면 저는 10,000명 이하는 제한이 엄청 들어오는데 안 해요. 설명을 해줘요. 미안한데 이 내부 기준이 이렇고 해서 안 한다 그래요. 물론 10,000명 이하인데도 잘하는 사람이 한둘 있어요. 이제 그걸 뭘 봐야 되냐? 첫 번째, 팔로우 당연히 보는데 저는 10,000명 이상 봐요. 이거는 이제 업종마다 다를 수 있어요. 두 번째,
좋아요나 댓글, 이 반응도를 봐요. 에? 팔로우 10만, 막 20만 되는데 좋아요, 댓글이 거의 없어. 그런 애는 100% 산 애야. 산 거야. 그 팔로우 수. 옛날에. 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들 잔뜩 있어. 이런 애들은 산 애들이야. 응? 이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최소 저는 10,000명, 그 다음에 댓글이나 좋아요, 그런 저장, 뭐, 그 다음에 스토리 공유, 이런 거 반응도, 피드들을 보고 실제로 공부한 이력들을 봐요. 응? 그러면 별 착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맞춰야 될 게 결이 맞아야 돼. 내가, 이분은 애가 어려. 그래서 0세, 3세만 하는데 내가 막 초등학교 제품 제안해요. 안 먹혀요. 잡지도 않아요. 내가 애견을 팔고 싶은데 자꾸 막 다른 그 애견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제안해봐요. 안 먹혀요. 에? 그러니까 오히려 정확하게 내가 잡고자 하는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일주일, 2주일 팔로우하면 계속 추천해줘요. 한 명씩, 2명씩. 응? 이게 본질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고 딱 보면 다 이것만 봐요. 근데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저조차도 10만 명이다. 이거 빨리 제안해야지. 제안했지. 하나도 안 팔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팔로우 수가 적어. 우리는 협업해서 여러 명이 동시에 노출시켜요. 미안하지만 안 팔려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하나도 안 팔려요. 왜 협업하겠어요? 못 파니까 협업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본질이에요. 응? 이게 다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검색하면 메뉴에 이메일이랑 컨택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걸로 제안하는 거예요.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걸 물어보더라고. 인플루언서한테 제안을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막 회사 소개도 보내고 막 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플루언서들? 자세히 봐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줄, 뭐 예를 들면 이거 한 번에 뭐 500개씩 팔리던 제품이에요. 1000개씩 팔리던 제품이에요. 이런 게 딱 있거나 이런 게 살짝 보이죠. 그 다음에 오히려 시각적인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 다 보내지도 않고 매력적인 사진 몇 컷만 일부러 보내요. 일부러 툭 보내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우리 회사가 어쩌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은 댓글 주시면은 상세 제안 드리겠다 이렇게 한다. 나도 지쳐. 막 회사 속에서 보내 한 대 이런 애들이 제일 무식한 애들이야. 50명, 100명, 1000명한테 보냈는데 복붙해서 그런 애들 조심하세요. 마케팅의 맞자도 모르는 애들이야.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응?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인스타, 블로그, 카페 이런 거 검색 쉬운 것들 먼저 해보세요. 근데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제품.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너무 쉬워요. 그 다음 단계예요. 일단 제품이 좋지 않은데 뭘 넘어가요? 넘어갈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공동구매는 그렇게 잡으면 그 다음에는 인플루언서가 알아서 해요. 네? 나는 이제 물론 결제 링크 같은 거 만들어주고 막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발주가 내 결제창으로 내가 들어오면 하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가 직접 결제창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전부 다 저희가 해요. 옛날에 혼자 할 때도 그랬고, 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예고 피드를 올려요. 나 언제부터 공부할 거야? 이렇게 딱 올려요. 하루 이틀 전에. 그 다음에, 오늘 오픈했어!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또 하다가 애하고 막 노는 사진 찍어가지고 딱 올려요. 에? 이렇게 한 2-3번은 해달라고 해요, 보통. 에?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나 관심 있어. 그러면 그 프로필 링크로 가면 여기서 결제 딱 누르면 일로 넘어가서 구매할 수, 이거 누르면 이제 제 거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거고. 자, 공동 구매
내 제품이 적합하냐 이런 거 묻는 분도 많이 계시고, 내가 대체 어떤 제품을 찾아야 되냐. 에? 아까 실패 사례도 들으셨고, 물론 제품이 자기 카테고리에 안 맞을 수 있지만 시사점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공 사례도 들으셨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또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건기식을 팔고 싶으면 건기식에서 성공한 인플루언서들이나 잘 파는 셀러들을 계속 찾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뭘 파는지를 계속 보셔야 돼. 지금 바로 제안하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에? 적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작하거나 소싱할 때 잘 파는 인플루언서들이 뭘 파는지를 봐요, 계속. 어? 왜 파는지, 왜 잘 팔리는지를 본다고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갔어. 배가 아팠어. 병원에 갔어. 근데 만약에 오진해봐, 의사가. 그러면 엄한 처방 들어가고 약 주고 막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장 조사도 안 하고 분석도 안 하고 진단도 제대로 안 받고 그냥 막 제안하는 거야. 꽝. 그래서 시장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공동구매에 적합한 상품,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공동구매하면 싼 거 떨이 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퀄리티가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는 어떤 걸 파는 사람이에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다른 팔로워들한테 제안해 주는 사람이에요. 에? 무조건 싼 거 떨이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양질의 제품을 오히려 비싸더라도 5,000원, 10,000원 비싸더라도 좋은 제품을 제안하셔야 돼. 에? 그 다음에 그런 건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그죠? 시즌, 어린이날, 추석, 설,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여름, 이런 시즌도 가끔 봐요. 그 다음에 트렌드, 요즘 트렌드하고 이제 부합한 거 이런 것도 봐야 돼. 그 다음에 상품의 현재성. 한 몇 년 전에 공구시장에서 퇴물된 거야. 안 팔려.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그 제조사들도 거꾸로 우리 거 공구 좀 해줘요 막 하고 막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몇 년 전에 하다가 이제 잘 안 됐어. 그 다음에 한두 번밖에 하고 막 잘 안 돼.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야, 우리 같은 경우. 응? 이런 거 잘 보고. 그 다음에 인스타 감성에 맞으면 더 좋지. 사진 예쁘게 나오는 거. 어? 그쵸? 디자인이나. 똑같은 텀블러인데 이거는 팔리는데 이건 안 팔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공구는 폐쇄몰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 최저가보다 낮아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15% 이상은 싸야 되고, 더 벌어지면 더 줄수록 좋고, 그 다음에 단가로 보면 뭐 낮은 제품 한 2, 3만 원짜리 제품은 뭐 그래도 한 2, 3천 원 이상은 무조건 싸야 되고 5천 원 이상은 싼다든가. 그러니까 그때 가격에 따라 다른데, 어떤 거는 퍼센테이지로 한 15% 정도 보고, 어떤 거는 단가를 보고, 이건 그래도 한 3천 원 이상, 5천 원 갭이 나야 되겠네, 온라인 최저가하고, 이런 것들을 따져요. 응? 아무리 좋은데 최저가에서 그렇게 팔고 있어요, 실제 그런 회사들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때로는 뭘 제안했는데 인플루언서들이 찾아가지고 여기 뭐예요? 이렇게 던져. 이 가격 뭐예요? 이렇게 던져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 있고,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얘기하죠. 야, 니네 이러는데 빨리 올려줘. 그럼 협조해 주는 데는 올려줘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공급처의 신뢰성. 이게 까다롭다기보다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처음에는 막 해줄 것처럼 막 해가지고 했는데 제대로 공급도 안 되고 재고도 불안정하고 막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인플루언서하고 나하고 신뢰 문제가 깨지잖아요. 응?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 다 좋은데 얘들이 줬다 안 줬다, 가격을 막 내렸다 올렸다 맘대로 해. 아까 가장 무서운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공동구매 개념을 잘 모르는
제조사나 브랜드사 담당자 이런 애들이 제일 무서운 애. 그러니까 급하게 하시면 안 돼. 응? 그다음에 자 이런 시즌성이나 트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축은 이런 거 막 인기 좋은 것도 하지만 스테디한 걸 끌고 가요. 많이는 안 팔려도 예? 스테디하게 꾸준히 팔리는 것들 있죠. 예, 많이는 안 팔려도 이런 걸 좀 저는 끌고 가고 시즌에 상관없는 거. 때로는 어려운 거는 식품이나 뭐나 막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유통기한 막 이런 게 좀 어렵더라고. 예? 그리고 식품 막 이런 거나 막 뭐 하다 보면 기간이 다가오면 가격이 공급가가 계속 내려가. 이런 거 대응이 처음엔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건 처음에는 조금 주의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유사 상품 중에 잘 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잘 보고 이제 해야죠. 예, 이걸 하고 싶은데 여기서 안 줘. 안 줄 수 있잖아. 기존 업체들만 주고. 그러면 이제 비슷한 상품을 그렇게 발굴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잘 파는 인플루언서들이 뭘 팔고 있는 걸 보고 유사한 상품을 찾아요. 응?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거의 다 지금 교육 준비한 건 거의 2시간 정도 해서 다 끝냈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편하게 제가 경험한 거에서 아는 건 다 설명을 드릴 거고 또 때로는 제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모든 분야를 다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필요하면은 제가 조사를 해서라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궁금한 거 질문하셔요.